네, 예제 5번입니다. 예제 5번은 입자들 간의 충돌을 구현하는 과정인데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입자들의 움직임을 표현한다든지 혹은 여기서 입자의 반사를 표현한다든지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 개의 입자를 표현하는 것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완성할 수 있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이 예제 5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입자들이 충돌하는 시뮬레이션을 구현을 해볼 건데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물리학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충돌과 반발계수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반발계수란 물체가 충돌하기 전후에 어떠한 상대 속도의 비율을 의미하는 계수입니다. 여기서 E는 엘라스틱 세리의 줄임말로서 얼마나 잘 튕겨져 나가느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반발계수는 1보다 클 수 없고 가장 큰 값이 1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평소에는 이 반발계수는 1보다 작거나 0보다 큰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데요. 이러한 충돌을 우리는 비탄성 충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라스틱 세리가 1이 되는 아주 특별한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에너지의 합이 보존되는, 즉 운동 에너지의 손실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탄성 충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입자들이 충돌하고 나서 마치 찰흙을 붙인 것처럼 이렇게 찰싹 달라붙어서 함께 움직이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반발계수는 0이 됩니다. 자, 이러한 충돌의 종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입자 충돌 시뮬레이션을 한번 구현을 해볼 건데요. 자, 충돌 시뮬레이션을 구현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래 그림과 같이 입자 1, 2가 충돌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렇게 충돌한 순간에 두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입자들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 이 입자의 중심점으로부터 또 다른 입자의 중심점까지의 거리를 의미할 겁니다. 이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림을 보시면 1번 입자의 반지름과 2번 입자의 반지름의 크기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우리가 앞에서 레디우스라는 변수를 썼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충돌했을 때 입자가 반대로 튕겨나가게 하려면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래서 예제 5변의 충돌 현상 구현하기를 보시면 자, 몇 가지 변수가 사용되었는데요. 첫 번째 dx라고 하는 변수라는 게 사용되었고 다음 min distance라고 하는 변수가 사용됐네요. 되게 복잡해 보이는 변수지만 사실은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minimum distance, 즉 최소 거리를 의미하는 건데요. 아까 쌤이 보여줬던 그림을 바탕으로 이 최소 거리는 어떻게 설정이 되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위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들을 한번 적절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동 두 번째에서 입자끼리 부딪혔을 때 무조건 방향이 바뀌는 게 실제 입자의 운동이라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링공과 탁구공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둘 다 똑같은 속력으로 다가오는데 만약에 볼링공과 탁구공이 부딪힌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볼링공은 원래 자기가 가던 방향대로 가지만 탁구공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튕겨져 나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에서 만든 시뮬레이션에서는 충돌하기만 하면 무조건 운동 방향이 바뀌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시뮬레이션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더 실제 현상에 가까운 시뮬레이션을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도전 응용 과제가 나오는데요. 네, 이 과제는 조금 어렵지만 역시나 물리학을 좋아하거나 프로그래밍에 소질이 있는 친구들은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구현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운동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운동량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한번 공부해 보시고 밑에 나와 있는 탐구활동 1번, 2번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11페이지를 작성하는 내용이 바로 첫 번째 도전 과제가 됩니다. 다음 도전 과제 두 번째는 이러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는 내용입니다. 시뮬레이션 구현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이 반발계수와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한번 수학적으로 연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식을 연립하는 과정을 끝내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건데요. 이렇게 충돌 후의 속도인 v1'과 v2'을 m1, v1, v2, 그리고 m2 네 개의 변수로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충돌 후에 입자 2의 속도 v2'을 역시나 위와 마찬가지로 m1, m2, v1, v2라는 변수를 통해서 표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1차원 운동상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시뮬레이션을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